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면 포근한 소파에 몸을 눕히고 싶은 그 마음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음식도 좋았고 햇빛도 좋고 몸이 말하죠. 딱 1시간만 자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한 가지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분 좋은 낮잠 한 번이 어떤 나쁜 음식보다 당신의 식도를 더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휴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쉬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6명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그 질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식사 후 가슴이 타는 느낌, 이유 없이 계속되는 기침, 아침마다 쉰 목소리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함께 해주세요. 왜 이 질환이 시니어에게 더 치명적인지 과학적 원리를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약 없이, 복잡한 루틴 없이, 우아하고 단순한 규칙 몇 가지만으로도 삶의 질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자, 이것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인 식도와 그 아래 위장 사이에는 아주 작지만 놀랍도록 중요한 근육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하부식도괄약근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일방통행 밸브입니다. 음식을 삼키면 이 밸브가 잠깐 열려서 음식을 통과시키고 그 즉시 다시 꽉 닫힙니다. 음식도 위산도 소화효소도 전부 아래에 머물도록. 이 밸브가 완벽하게 작동할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소화는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이가 등장합니다. 몸의 모든 근육이 나이와 함께 탄력을 잃듯 이 밸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헐거워집니다.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위산이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될 곳, 즉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식도 벽에는 위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점막층이 없습니다. 위산이 식도에 닿는 순간 자극이 시작되고 방치하면 염증, 궤양, 심각한 조직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만성 질환입니다. 여기에 나이가 가져오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소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4시간이면 소화될 식사가 지금은 6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위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타액 분비도 줄어드는데 타액은 식도로 올라온 소량의 위산을 자연스럽게 중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정 능력이 줄어드니 역류가 일어났을 때 피해가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젊은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 가슴 한가운데가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십니다. 명확하고 즉각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시니어 분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다른 질환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감기도 아닌데 자꾸 기침이 납니다. 위산이 기도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목소리가 쉽니다. 잠자는 동안 역류한 위산이 성대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늘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경우 역류한 내용물이 기도로 넘어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처방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꾼다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매 식사 후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최소 3시간은 눕지 마세요. 3시간. 위에서 섭취한 음식이 소장으로 완전히 내려가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음식이 위 안에 있는 동안 위산은 계속 분비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시간 동안 눕는다면 지금까지 조용히 우리 편이었던 중력이 갑자기 우리를 배신합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중력은 위의 내용물을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헐거워진 밸브가 혼자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력이 돕습니다. 하지만 몸을 뉘는 순간 그 중력의 도움이 사라집니다. 이미 탄력이 줄어든 괄약근이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막지 못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3시간 동안 꼿꼿이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쉬느냐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벼운 산책입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편안한 속도로 걷기. 소화기관을 활성화시켜 위 배출 시간을 단축하면서 동시에 몸을 수직으로 유지합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권하는 식후 습관입니다. 피곤하신 날에는 소파나 안락 의자에 60도에서 70도 각도로 기대어 앉으세요. 충분히 편안하게 쉬실 수 있습니다. 몸도 보호됩니다. 꼭 누워야 한다면 외지 베개를 사용하시거나 침대 머리 쪽 다리를 15cm에서 20cm 정도 높이세요. 누운 상태에서도 중력의 도움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머리와 어깨가 위장보다 반드시 높아야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은 타액 분비가 줄어들고 삼킴 반사도 느려져 역류한 위산이 식도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마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기쁨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은 삶의 큰 즐거움이고 저는 그것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드리는 것은 어떤 음식이 밸브를 느슨하게 만들어 역류를 유발하는지, 어떤 음식이 소화 건강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그 지식이 있으면 제한받는 느낌 없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튀김류나 지방이 많은 육류, 크림 소스처럼 기름진 음식은 위 배출을 늦추고 괄약근을 이완시킵니다. 초콜릿에 들어있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은 직접적으로 밸브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감귤류와 토마토는 강한 산성으로 이미 자극받은 식도를 추가로 자극합니다. 커피와 진한 차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탄산음료의 가스는 위 내부 압력을 크게 높입니다. 알코올은 특히 와인과 증류주가 괄약근 이완과 위산 증가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반면 오트밀과 통곡물은 위산을 흡수하고 식도에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술안, 찐 닭가슴살, 흰살 생선 찜처럼 담백한 단백질은 소화가 빠르고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브로콜리, 꼬투리 채소, 잎채소처럼 알칼리성 채소는 산성을 중화합니다. 바나나와 멜론은 순하고 알칼리성이며 자극받은 식도 점막에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생강은 소량의 차나 요리에 활용하면 소화관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량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나쁜 음식을 먹었느냐보다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가 시니어에게는 더 큰 역류 유발 요인일 수 있습니다. 소화 속도가 느린 만큼 위가 오래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루 3끼 대신 소량씩 5번에서 6번 나눠 드시는 것, 이 하나만 바꾼 후 2주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가장 힘드시다고 하십니다. 새벽 2, 3시에 가슴이 타는 느낌으로 잠이 깬다고.
목이 쓰리다고. 일어나 앉으면 조금씩 괜찮아지지만 또 반복된다고. 그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야간 역류는 시니어에게 매우 흔하며 의학적으로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의 두 가지 핵심 방어 기제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타액 분비는 잠자는 동안 현저히 줄어듭니다. 식도로 올라온 소량의 위산을 중화하는 자연 방어막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삼킴 반사도 느려져 식도를 물리적으로 세척하는 동작이 줄어듭니다. 결국 밤에 역류한 위산은 낮보다 훨씬 오래 식도 점막에 접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오른쪽이나 등을 대고 자는 것보다 역류 빈도와 지속 시간을 유의미하게 줄여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는 몸의 왼쪽에 위치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식도와 위가 만나는 접합부가 위산, 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오게 되어 중력이 밤새 우리 편으로 작용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일주일 안에 적응하시고 증상 개선을 바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지 베개나 침대 머리 쪽을 15cm에서 20cm 높이는 것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음식 대신 카모마일 허브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소화기에 부드럽고 수면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작지만 진짜 효과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조이는 벨트나 꽉 끼는 바지는 복강 내 압력을 높여 위 내용물을 위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식사 후에는 배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편안한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앉을 때 앞으로 구부정하게 구부리면 위가 압박을 받습니다. 등받이에 허리를 붙이고 반듯하게 앉는 것이 소화기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늘리고 괄약근의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가벼운 걷기, 수영, 태극권, 그리고 마음 챙김 연습이 역류, 빈도를 의미 있게 줄인다는 것이 여러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음의 상태와 소화기 건강은 생각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음식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생긴다면, 원인 모르게 체중이 빠진다면, 변이 검게 나온다면, 흉통이 느껴진다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드시는 것. 저는 그것이 삶의 큰 축복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식사 후 편안하고 든든한 그 느낌, 소화가 잘 되어 몸이 가뿐한 그 시간, 그건 역시 여러분 모두가 누릴 자격이 있는 축복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롭고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많은 경우 크게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5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매 식사 후 3시간은 눕지 마세요. 걷거나 앉아서 쉬세요. 소량씩 자주 드세요. 위가 여러분 편이 되도록.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밤이 가장 중요합니다. 왼쪽으로 누워 주무세요. 머리는 조금 높게. 그리고 이 모든 변화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꼭 병원을 찾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런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런 대화가 진짜로 중요한 대화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